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 정약용의 인생 명언. 여러분, 지금 당장 전화해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 3명, 2명, 아니면 1명도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곧 성공이요,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60을 바라보며 유배지, 강진의 좁은 초당처당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약용이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는 길을 얻고 사람을 잃는 자는 집을 잃는다. 이것은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이자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 몇 명의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인간관계의 재편기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많은 관계가 정리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외로움이라 느끼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 역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진짜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3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3가지 관계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외롭지 않을 것이며 마음은 평안할 것이며 삶은 충만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간관계는 말이 통하는 사람 1명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비슷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윤종심이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분도 낮고 학문도 깊지 않았으나 정약용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약용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산은 높으나 사람이 오르고 물은 깊으나 사람이 건너니 천리가 멀다 하나 마음이 통하면 지척이로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은 방에 있어도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인생 명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말이 통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설명하기 귀찮아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설명 없이도 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좀 피곤하네 한마디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라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침묵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편한 관계는 침묵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벗과 1시간 내내 아무 말 없이 산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같은 것에 분노하고 같은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생존의 이유였고 삶의 의미였으며 계속 나아갈 힘이었습니다. 현대 연구들도 증명합니다. 노년기에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사람은 치매 확률이 낮고 우울증도 적으며 수명도 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서울의 70대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많은 동창회에 참석했지만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그러다 40년 만에 옛 제자를 만나 말이 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며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100명의 동창보다 이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공자께서 하신 인생명언입니다. 벗이 천리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말이 통한다면 천리도 지척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천리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나의 약함을 보여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강한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니 강한 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역시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강직한 선비라 불렀지만 그의 내면은 연약했습니다. 유배지의 어느 겨울밤, 그는 형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오늘 밤은 유난히 춥고 외롭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답장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우야, 울어도 좋다. 약해도 좋다. 경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 편지를 받고 정약용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이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치유력입니다. 약함을 보여도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판단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언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언은 지겹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이해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나의 과거를 알고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60대, 70대에 이르면 우리에게는 긴 과거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현재의 나를 존중합니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싶소. 황상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약하시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인간답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을, 현대 심리학의 취약성의 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밀입니다. 인천의 72세 정 선생님은 평생 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쓰러진 후 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두렵네. 이렇게 약해진 내가 한심하네. 친구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평생 강했네. 이제 좀 쉬어도 돼. 자네는 내 평생 친구야.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평생 강한 척하느라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약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강함보다 약함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인생 명언을 남겼습니다. 강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에 흔들리나 약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뿌리가 깊도다. 세 번째 인간관계는 꾸준히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꾸준함은 천재성보다 귀하고 열정보다 중요하며 재능보다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강조한 삶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에는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형님 약전은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꾸준함이 정약용을 살렸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에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었구나. 그때 제자 윤종심이 눈을 헤치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단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정약용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나이 들수록 중요한 안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둘째, 안부는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물과 같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듯이 관계에 안부를 묻지 않으면 관계는 말라 죽습니다. 오랜만이야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너를 잊고 살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안부는 작지만 치유력이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에게 이런 안부 한마디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대전의 75세 송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매일 아침 9시 어김없이 옛 직장 동료 3명에게 전화를 겁니다. 잘 주무셨어요? 단 5분씩 3통의 전화입니다. 작년 겨울 송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전화가 오지 않자 친구가 달려가 할머니를 구조했습니다. 꾸준한 안부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꾸준히 안부를 묻는 실천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연락 시간을 정하십시오. 생각날 때 연락하자는 위험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화한다는 식으로 규칙을 만드십시오. 둘째, 짧아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시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셋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전화, 문자, 손편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넷째, 특별한 날을 기억하십시오.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을 핸드폰에 메모해 두고 꼭 연락하십시오. 다섯째, 상대방의 답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안부를 묻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답례를 요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생 명언을 남겼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는 것이 진정한 것이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남이로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3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약용이 말하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마음이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것이 낫습니다. 둘째,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는 관계를 거래로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관계입니다. 셋째,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60대 이후 새로 피어나는 인간관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얻을 것이 없기에 오히려 더 진실합니다. 그저 마음이 통해서, 편안해서,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둘째, 허세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위안을 줍니다. 셋째,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산책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가 밝혀낸 결론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으며,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는 길을 얻고, 사람을 잃는 자는 집을 잃는다. 사람, 즉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을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말이 통하는 사람, 약함을 보여도 편안한 사람, 꾸준히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약 아직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만드는 관계가 더 깊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 통하는 사람 1명, 약함을 보여도 편안한 사람 1명, 꾸준히 안부를 묻는 사람 1명,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지음주인, 즉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은 천냥의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나를 알아주는 자 하나면 천금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나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잊지 않고 꾸준히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아는 사람이 낫고 10,000명의 명함보다 1통의 진심 어린 편지가 낫습니다. 100번의 술자리보다 1번의 깊은 대화가 낫고 1000마디의 격려보다 1번에 함께 우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 명언이자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금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정리하고 형식적인 관계는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었다. 관직도 명예도 책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자 하나면 천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완성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깊은 인간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실한 것으로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